삼성전자가 집계한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93조 8,374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09% 증가한 20조 737억 원입니다.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 분기 실적으로 범용 디램과 낸드 플래시, HBM을 앞세워 16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반도체 부문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은 HBM 시장에서 고전하며 언급을 최소화했던 태도를 확 바꿨습니다. 엔비디아 제품은 물론 구글 같은 빅테크가 개발한 자체 AI 칩 발주도 늘어나 핵심 부품인 HBM4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HBM4는 재설계 없이 순조롭게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출하 일정까지 공개했습니다. HBM4는 고객들로부터 차별화된 성능 경쟁력을 확보하였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 요청에 따라 2월부터 HBM4 물량의 양산 출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4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넘어선 SK하이닉스는 삼성의 추격을 견제했습니다. 시장에서 검증된 안정성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일부 경쟁사의 진입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쌓아온 양산 경험과 품질에 대한 고객의 신뢰는 단기간에 초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전체 시장의 50%를 점유 중인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도 치열하게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고된 상황에서 올해 반도체 시장은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걸로 전망됩니다. SBS 홍윤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이 97조 1,400억 원, 영업이익은 47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치입니다. 연간 영업이익을 43조 5천억 원이라고 잠정 발표했던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마저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대역 폭 메모리인 HBM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면서 영업이익률은 58%에 달했습니다. AI 붐과 함께 HBM 수요가 급증하고 PC와 모바일 등에 들어가는 범용 디램의 가격 상승세까지 겹친 게 호실적의 배경이 됐습니다. HBM은 고부가가치로 돈을 벌고요. 그 범용 디램은 생산량이 주니까 공급량이 주니까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업계에서는 올해 HBM 시장 규모가 지난해보다 58% 더 커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등 당분간 큰 폭의 실적 상승이 예상됩니다. 다만 사실상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였던 HBM3 2단계를 넘어 올해 본격화할 6세대 고성능 메모리 HBM4 시장에서는 경쟁이 뜨겁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물량의 60% 수준에 이르는 HBM4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삼성전자 역시 최근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음 달 업계 최초로 HBM4 정식 납품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내일 투자자들을 상대로 실적 설명회를 여는데 HBM 양산과 공급 상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코스피가 5,100선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5,200선까지 뚫으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 16만 8,200원까지 올랐고 SK하이닉스 역시 91만 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두 종목 모두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하락하기도 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쏟아진 데다 오늘 새벽 나온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예상을 웃돈 실적도 믿음을 더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9%를 넘었고 메타 플랫폼스는 초지능 연구소 설립 등의 1년 동안 추가 지출이 최대 1,350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HBM이 필수적으로 쓰이는 분야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최대 테크 기업들은 AI에 대한 지출을 줄일 기미가 없고 그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하드웨어 업체들을 밀어올리는 이 사상 최대 수준의 투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PC와 모바일 등에 들어가는 범용 디램의 가격 상승세까지 겹쳐 반도체 전 분야의 공급 부족이 몇 년 동안 이어질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인공지능 시장은 계속 갈 거예요. 이건 불황이 없을 겁니다. 범용 디램의 호황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또 몇 년 갈 거예요. 슈퍼 사이클을 넘어서
메가 사이클로 갈 거다. 반도체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투자자들의 증시 대기 자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기는 등 단기 과열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코스피는 올해 6거래일 동안 4,224에서 4,586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랐습니다. 상승률 8.5%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G20 등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에 부동산 대신 증시를 선택한 투자자나 국장 복귀를 고려하는 서학개미도 많습니다. 부동산 쪽으로만 하다가 최근에 부동산 규제 정책 좀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주를 좀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미국 쪽에 시드를 굴리고 있는데 이후에 들어가는 돈은 한국 쪽으로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27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건 대형 반도체 주식입니다. 올 들어 증가한 코스피 시가총액의 54%는 사상 최고가를 계속 새로 쓰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12% 오르는 동안 2차 전지는 1.3%, 식품 같은 필수 소비재는 1.6%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은 255개인데 하락한 종목은 그 2배가 넘는 669개나 됩니다. 이후로 한 10% 정도 떨어졌다가 지금 한 마이너스 6% 정도 지금 보고 있어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쏠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한 전망 자체가 조금만 흔들려질 경우에는 주가의 하락폭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 취약성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더 오를 걸로 예상하면서도 가파른 상승으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며 과도한 투자는 자제할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